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입니다. 잠시 후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전해드리겠고 먼저 이충원 의학 전문기자와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 먼저 확진자 발생 현황과 추이가 어떤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국내 발생이 603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하지만 휴일이어서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영향 때문으로 보이고요. 이 603명 중에 여전히 수도권이 63%를 차지하고 있지만 또 경남 지역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과 지역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도 어제 하루 103명의 이건 이제 증상이 없는 의심되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받는 건데 10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은 한 분이 늘어서 누적 1,813명, 치명률은 1.52%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 한 주간 일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659명이니까 700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은 숫자죠, 아직.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역시 백신 접종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1차 접종이 226만 명이니까 전 인구에 대비해서 4.3%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완료된 사람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백신과 연관돼서 이제 사망 신고는 2명이 늘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망 신고 사례와 백신과의 인과성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지금 판정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 이제 상황을 보고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중대본 브리핑 현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진행합니다. 고음 및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4월 25일 일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유행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659명입니다. 직전 한 주간의 621명에 비해서는 38명, 6.1%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일주간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로 그 전주에 1.1보다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급격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지만 환자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유행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하루 평균 수도권이 421명, 비수도권이 23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경기가 매일 400여 명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였고 부산, 울산, 경남 등도 계속 증가하여 매일 110명 정도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체계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지난 3차 유행과 비교해서 중증 환자의 발생이 줄어들었고 전담 중환자실 등 병상은 많이 확충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의 경우 전담 중환자실 여유가 50여 개밖에 안 되어 자택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들이 다수 발생하였지만 현재는 766개 병상 중 74%, 546개 병상의 여유가 있으며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없습니다. 중등도 경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8,400여 병상, 54%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지만 유행이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특히 이렇게 늘다가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계속 유행이 증가하면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집합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많은 생업시설에 어려움을 주고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합니다. 최대한 이러한 조치 없이 좀 더 정밀한 방역 노력을 통해 현재의 점진적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싶은 것이 정부의 희망입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방역 관리 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중앙부처들은 장차관, 실장들이 직접 나서서 하루 한 번 이상 소관시설에 대한 방역 시태를 현장에서 점검할 것입니다. 관련 협회 단체와 만나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의 소관시설에 대해 직접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입니다. 경찰청의 경우 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한 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정부 기관의 경우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며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제도 등을 확대합니다. 이에 준수를 따지는 불시 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유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권은 시장, 도지사가 직접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방역수칙의 위반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매일 그 처벌 실적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 내의 지원 인력을 파견하는 것도 함께 추진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간호사 인력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 중단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각 사업장에서도 재택근무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부와 산업부, 중기부 등이 현장 지도와 협회와의 면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어제 하루 전국 지자체에서는 식당, 카페, 학원 등 22종 시설 12,000개소에 대한 방역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경찰청과 함께 유흥시설 1,900여 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되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어제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500여 건에 대한 고발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명령은 2,100여 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점검과 계도, 처벌을 강화하면서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화이자 백신 4천만 회분, 즉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화이자 백신은 기존의 1,300만 명분에 더해 모두 3,300만 명분이 확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한 전체 백신 물량도 9,900만 명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이 2번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고 집단 면역을 위한 접종 대상자 3,600만 명을 기준으로 보면 3번 가까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백신 물량에 대한 우려는 이제 충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제는 미래의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중단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백신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혼란스럽고 방역과 접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양상이 커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래의 공급 차질에 대한 논쟁도 그러하였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백신 수급이 낮다라고 하는 비판들도 그러합니다. 이들 국가들의 경우 우리는 아직 도입하지 않은 중국, 러시아 등의 백신을 도입한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를 한다는 것은 아마 안전성과 효과성 검증은 조금 더 느슨하게 하더라도 백신 수급을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논지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는 혈전증 등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우리의 도입 물량이 너무 많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언론에서 백신 선진국이라고 지칭되며 일상을 회복한다고 소개되는 영국의 경우에는 접종 대상자의 절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전문가 유럽 의약품청도 극히 드문 부작용으로 접종 편익이 훨씬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으로 인한 일상 회복도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영국이 일상을 회복한다는 발표는 폐쇄된 술집, 체육시설 등을 이제 운영한다는 것으로 아직도 극장, 공연장 등은 운영이 안 되며 극단적인 폐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정도는 우리의 경우 지난 1년 내내 가능했던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일상은 이보다 더 자유롭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일상사회일 것입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이 확대됨에 따라 어디까지 얼마나 더 안전해지는 것인지 외국의 사례를 좀 더 심층적으로 보며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크게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료 붕괴가 발생할 정도의 대유행을 막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는 일을 방지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현재까지 1,813명, 치명률은 1.52%이며 현재까지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적 피해,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극단적 피해가 야기되는 대규모 봉쇄 조치를 피하면서 적절한 사회관리 속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보여지는 봉쇄 조치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지나치게 큰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여 고위험층부터 전 국민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을 대폭 낮추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6월 말까지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높은 고령층 취약시설 등 1,200만 명의 1차 접종을 완료하고 2단계로 고령층을 제외한 접종 대상자 국민들에 대해 9월 말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접종 계획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는 차질 없이 이 1단계 계획, 고령층과 취약시설 필수인력 등 1,200만 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이 기간 중에 코로나19 유행을 적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함께 이해해 주시고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실행과 적절한 유행 통제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6월 말까지 고령층 등에 대한 접종이 잘 완료되면 어르신들은 지금 현재 제약이 많은 만남과 모임부터 일상생활 다방면에 걸쳐 현재보다는 훨씬 안전한 생활이 가능해지시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도 전체적으로 보다 안전한 사회로 바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라도 빨리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4명으로 어제보다 1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미국 화이자 백신 2천만 명 분량을 추가로 확보한 가운데 내일부터는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들까지 백신 접종이 확대됩니다.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오늘 신규 확진자와 백신 접종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오늘 확진자는 어제보다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44명입니다. 어제보다 141명 줄었는데요.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해외 유입은 41명, 나머지는 모두 국내 발생 확진자입니다.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위중증 확진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187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72명입니다. 인천까지 합한 수도권 확진자가 모두 374명으로 국내 발생 확진자의 62%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부산과 울산은 오늘 43명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은 44명입니다. 합쳐서 130명, 경남권의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확진자와 접촉해서 감염된 비율이 42.7% 기록했습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른바 조사 중인 비율도 28.8%나 됩니다. 두 부분을 합치면 70%가 넘는데요. 한 명이 확진되면 같이 있었던 사람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까지 연쇄 감염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 때 발표한 주요 감염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구 댄스 교습소 관련해선 누적 확진자 총 18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선 교사와 원아, 가족까지 총 11명이 감염됐습니다. 경남 진주시 한 유흥주점 관련해서는 누적 확진자 17명입니다. 이렇게 학원, 어린이집, 유흥주점 등에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감염이 되고 가족이나 지인까지 확산이 된 사례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이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지만 아무래도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이루는 방법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어제 백신을 추가 확보했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미국 제약회사인 화이자사로부터 2천만 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확보한 코로나19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입니다. 확보된 물량도 중요하지만 지금 백신을 얼마만큼 빨리 또 많이 맞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226만 명 기록했습니다. 접종률은 4.4%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의 비율 0.2%입니다. 내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늘어납니다. 대상은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의 보건의료인, 또 만성 신장 질환자 등입니다. 대상자는 모두 50만 7천 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 신고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197명이 신고했는데요. 모두 대부분 190명은 일반 증상입니다.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5건 추가로 들어왔고 사망 신고는 2건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644명으로 닷새 만에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경북 일부 지역에서 5인 이상 모임 해제 등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운영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한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해서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역 감염 603명, 해외 유입 사례 41명 등 모두 64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나흘 연속 하루 700명대를 기록하다 닷새 만에 600명대로 줄어든 건데 휴일 동안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진행된 검사 건수는 4만 8천여 건으로 평일 평균 7에서 8만 건보다 적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주로 수도권과 경남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선 강남의 춤 연습실 관련 집단 감염이 12명 늘었고 강북구 지인 모임과 송파구 노래 연습실, 강남구 직장 관련 감염과 관련해 신규 확진자가 2명씩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 및 지인 등 소규모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면서 17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 187명, 인천 15명을 포함해 수도권 확진자는 374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에선 경남 44명, 부산과 울산 각각 43명 등의 순서로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이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상북도 인구 10만 명 이하 12개 군 지역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범 운영합니다. 기존 5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사적 모임 제한이 완화되고 해당 지역의 종교활동 수용 인원도 기존 3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4차 유행 위기 속에 시기상 부적절한 데다 지역 간 이동 상황에 따라 방역 대응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다음 주 한 주를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일주일 동안 각별한 점검과 관리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봄 나들이철을 맞아 국민들에게도 접촉과 모임을 자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속한 백신 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사회 필수 인력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예방접종센터도 대폭 늘어납니다. 그리고 초저온에 보관해야 했던 화이자 백신이 일정 기간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된 만큼 정부는 접종 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지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백신 추가 신규 접종자는 6만 4천여 명. 휴일이었던 탓에 접종 시작 이후 하루 최다 인원을 기록했던 그제에 비해 줄었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226만여 명으로 인구 대비 4.4% 수준입니다. 이달 말까지 300만 명에게 접종을 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75% 수준이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엿새 만에 74만 명 정도를 더 접종해야 합니다.
2차 신규 접종자는 5,700여 명으로 지금까지 10만 4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내일부터는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과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 의료인, 만성 신장질환자 등 약 50만 7천여 명이 접종 대상에 추가됩니다. 현재 204곳인 예방접종센터도 29일부터 53곳 더 추가됩니다. 화이자 백신의 보관과 유통 조건이 2주 동안은 초저온이 아닌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정부는 접종 계획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이너스 20도씨에서 2주간 보관이 가능한 걸로 변경됐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의 안정적인 접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평일 평균 13만 4천 명 수준이던 신규 백신 접종자 수가 다음 주부터는 15만 명 이상으로 늘고 전체 접종자 수도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을 차질 없이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한편 희귀 혈전 반응이 나타난 얀센 백신에 대해 유럽에 이어 미국도 접종 재개를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다음 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방역당국이 이렇게 접종의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제 관건은 필요한 백신 물량이 제때 수급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가 어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발표했었는데 계약대로 국내에 원활하게 도입된다면 올해 안에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관계부처가 백신 도입 TF를 구성한 후 첫 성과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추가 물량은 2천만 명분으로 기존 1,300만 명분에 더해 3,300만 명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 앞서 확보한 다른 제약사 물량까지 합하면 올해 안에 계획된 백신은 모두 9,900만 명분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의 약 2배, 집단 면역을 형성을 위한 3,600만 명의 약 3배에 대한 접종이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9월까지 협의된 물량만 모두 5천만 명분이라면서 18세 이상 인구 4,400만 명의 접종은 문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면역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아울러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3차 접종 등 향후 추가적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건은 역시 계약한 대로 제때 약속한 물량만큼 실제로 들어오느냐는 겁니다. 5월부터 들어오기로 한 모더나 백신의 경우는 4월 말인 지금도 여전히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계약된 물량은 올해 안에 다 도입된다면서도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비물 유지 협약에 따르게 되면 가격이라든지 물량, 시기 등이 밝히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관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미국과의 백신 교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을 지금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는 오늘 오전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사망자 수가 사상 최다인 2,76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의 신규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이후 닷새 연속 2,0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최근 나흘간 인도의 누적 신규 사망자 수는 9,758명으로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과 외신은 화장장과 병원 사망자 수 등을 토대로 당국 발표 수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4일 일어난 불로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오피스텔 화재 현장에서 내일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감식에서는 화재 지점과 원인을 포함해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공사 과정에서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작업 당시 상황과 용접기 등 사용 여부를 살펴보면서 불을 피하다 추락해 숨진 60대 근로자 김모 씨의 사망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미얀마 유혈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 미얀마 쿠데타의 주역인 홀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민주진영이 세운 국민통합정부 측은 인터폴에 홀라잉 사령관 체포를 요청했는데 국민통합정부 측 인사인 초모툰 미얀마 유엔 대사는 아세안 정상들이 불법 군부 세력을 부른 것은 결코 공식 정부로 인정해서가 아니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초모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는 아세안 정상들이 플라잉 사령관을 국가 수반으로 인정해서 부른 건 절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유혈 사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며 아세안 국가들로부터도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They want to encourage them not to commit any atrocity, not to commit any further killing of the people in Myanmar. 미얀마 국민들은 더 결연하게 맞서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 will of the people to end the military coup, to end the military regime in Myanmar, targeted against the innocent civilian.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와 세계 각국이 강력한 경제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They have the financial inflow from their respective country to military regime, should review it and cut it off immediately. We cannot wait even a minute, even an 초모툰 hour. 대사는 또 중국은 분명한 미얀마의 이웃이라며 군부가 아닌 미얀마 국민의 편에 서달라고 했습니다. Stop dealing with the military diplomatically, economically, and militarily. This is the best time for the China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with the people of Myanmar. 이런 가운데 유엔 미얀마 특사가 자카르타에서 아세안 정상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나 사태 해법을 논의할 거라고 했었는데 유엔 측이 플라잉 사령관을 직접 만났을지도 관심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민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즉각적인 폭력 중단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참가국 정상들은 즉각적 폭력 중단과 대화, 아세안 의장 등의 중재, 인도적 지원, 특사 방문 등 5개 항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아세안 정상들이 흘라잉 사령관에게 촉구한 정치범 즉각 석방 요구는 합의 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이 같은 요구가 있었음을 명시한 문구가 반영됐습니다. 이 같은 합의문이 발표되자 미얀마 민주진영인 국민통합정부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53명을 태우고 훈련 도중 실종된 인도네시아 잠수함 낭갈라함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고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없다고 인도네시아 군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하디 타잔토 인도네시아 통합군 사령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 낭갈라함이 침몰한 흔적을 확인했다며 탑승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산소 비축량 지속시간 72시간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수색 지점 반경 10km 안에서 기름 유출 흔적과 어뢰 관련 부품, 냉각 부품 등 잔해를 발견했으며 잠수함이 해저 850m까지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산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 낭갈라함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3시 발리섬 북부 96km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서 잠수한 뒤 실종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왜곡으로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자신에 대한 비판은 스탈린주의적 수단이고 암살 미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어제 일본 도쿄에서 열린 우익단체 심포지엄에 보낸 약 10분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자신의 논문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자신은 역사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논문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신의 논문이 어느 정도 논란이 될 것을 각오했지만 이 정도로 격렬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휴일인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2도, 전주 24도 등 대부분 지역은 25도 가까이 오르며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한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맑은 하늘이지만 호남 내륙 지역에선 저녁까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가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아 내륙 지역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이 24도, 부산이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KBS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뉴스는 7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